네, 이번 수능 좀 잘 본 오준섭이라고 합니다. 국어 2점짜리 하나, 수학 3점짜리 하나 틀렸고 물리학 2, 지구과학 2 둘 다 만점 받았습니다. 6모 끝나고 원과목보다 2과목이 표준 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대 진학하려면은 2과목을 아무래도 2개는 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물리학 2하고 지구과학 2 선택했습니다. 제가 6모 끝나고 2과목으로 바꿨잖아요. 그러고 구모를 언어와 매체 100점, 미적분 100점, 그리고 물리학도 50점에 지구과학도 45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건 확실하다, 이건 서울대에 갈 수 있다 생각 들고 수능 전날부터 그냥 수능 보는 날 아침까지 그냥 이건 만점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들어갔죠, 수능장에. 작년 수능 당일에 솔직히 끝나고 나와가지고 한 2개 정도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 수능 날.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일 밤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재수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성적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저 스스로한테 만족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날 당일에 재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드니까 좀 반대하셨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냥 뭐 제가 알아서 하겠다, 뭐 제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해라 하셔가지고 좋아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꿈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재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강남 하이퍼 의대관인 거잖아요. 일단 의대관이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대관이 끌렸고, 그리고 제가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택 수업제,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던 게, 일단 수업 같은 거를 제가 원할 때 들을 수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도 있고, 원하는 강사, 저에게 맞는 강사, 제 수준에 맞는 강사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스스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선택 수업제 자체가 재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전략 담임제, 또 일단 전략 담임 선생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다른 학원들,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보통 강사분들이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알바들 이런 사람들이 담임을 하거나, 담임이 있다 해도 뭐 담임 선생님이 자주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전략 담임 선생님이 있다는 거는 의대관 입시를 몇 년 하셨다고 들었어요. 누적된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시고 경험 같은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저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전략 담임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각 학생들의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상의 같은 거나 고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3개로 저희 학원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돈으로 재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일단 과외를 하면서 제 교재비나 좀 식비 이런 것들 충당하려고 과외 알바 많이 하면서, 그리고 제가 12월이나 1월에 바로 재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제 특성상 제가 아는 저는 체력이 11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월, 1월에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틈을 주고 조금 리프레시 하면서 딴 거 하면서 그런 이후에 재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3월에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과외 같은 걸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르는 부분이 보완이 되고, 제가 아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고, 좀 개념이 완전히 보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 간의 연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 또 아는 것도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들이 좀 견고해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전부 다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2과목으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대가 6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가 영어 이등 기준으로 600점 만점에 0.5점 감점이어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2과목을 할 거면은 영어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서울대 의대가 목표면은 영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영어는 안 했습니다. 아예 단어도 본 적도 없고 모의고사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이후에 빠르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탐구는 개념 위주로 좀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고, 솔직히 7월 달에 개념 공부를 시작했으면은 11월까지 까먹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개념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7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개념을 까먹을 걱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일단 탄탄하게 쌓아만 두면은 다시 개념 볼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개념을 탄탄하게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다음 기출문제 풀고 아무래도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 그러니까 타임어택이 되게 심한 과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타임어택을 잡으려면은 아무래도 실전 훈련을 많이 해야겠다. 아무래도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과학탐구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게 압도적으로 긴장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고 시간 분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회차별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그냥 회차별로 시간 재가지고 푸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리학2나 지구과학2 모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능장에서 만나는 문제가 제가 봤던 문제는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지금 유형화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살짝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집대성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이러면서 뭐 실전 모의고사나 엔제, 기출 이런 것들을 풀 때 이런 조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겠다, 개념을 끄집어내고 조건을 봤을 때 이런 개념을 떠올리면 좋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능장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필요한 개념들을 생각해내고 그 문제들을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어는 옆에 답이 있는 시험이잖아요. 독서가 됐든 문학이 됐든 옆에 답이 그대로 있고 막 3시간, 4시간을 주면 누구나 100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서 선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지문에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사실상 풀기 쉬운 거잖아요. 일단 이걸 먼저 목표로 독해력을 키우고자 노력을 했어요. 한 문장 읽고 다음 문장을 읽을 때 그 전 문장이 까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붙여 읽는 연습을 많이 했고, 문장을 모아서 문단으로, 그리고 문단을 모아서 글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글을 진짜 딱 글로써 읽을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했고, 한 문장이나 한 문단을 읽을 때 제가 지금 뭐를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살짝 메타인지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뭘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이 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나가면서 읽었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선지를 봤을 때 이 정보가 이 글에 어느 쪽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독해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일단 글이 흩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면서 평가원이 내는 선지가 무엇인지, 내는 정보가 무엇인지, 평가원이 좋아하는 문장들도 있고 평가원이 좋아하는 선지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체화해 나가면서 살짝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리면서 이거는 평가원이 좋아하는 거다, 이거는 선지에서 만나볼 법하다, 이런 것들 있으면 미리미리 좀 체크해두고 그런 식으로 기출학습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확실하게 수능이 안 나온다,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평가원이 그런 모의고사들을 다 회수해서 가니까 일단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럼 이 모의고사를 왜 푸냐,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학 공부할 때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개념들을 시험장에서는 그 개념이 바로 떠올라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연습할 때도 그렇게 되면 좋지만 연습할 때는 아무래도 수능 시험을 위한 연습인 거잖아요, 실전 모의고사가.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뽑아내야 하는가, 이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보고 개념을 뽑아낸 거고, 연습할 때는 그 개념을 어떻게 뽑아내야 하는가, 무슨 근거로 이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조건을 보면은 이 개념이 떠올라야 하고, 이 조건은 이 개념들이랑 자주 엮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플래너 대신 주제 파악이란 걸 썼어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컨텐츠는 아니고 프로그램 같은 건데, 그날 공부한 거를 그냥 이 시간에 뭘 했고 이 시간에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몇 시간 정도 했냐, 이 시간에 쉬었고, 이런 것들을 적어나가는 하나의 일과표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거예요. 플래너에 보통 플래너 보면은 10분 단위로 뭐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에 미리 적는 게 아니고 오늘 뭘 했나 다시 복기해 보면서 뭐 했는지 적는 프로그램입니다. 살짝 백신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의대 가거나 이러면 더 힘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미리 그냥 좀 맞아봤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후회 없는 1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재수를 고민할 때, 재수를 고민하지도 않긴 했는데 재수를 생각할 때 일단 저는 고3
그 현역 때 공부를 되게 안 했어가지고 그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재수를 안 하게 된다면, 재수를 안 하게 됐을 때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재수를 하고 또 결과를 망쳤을 때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후회가 더 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저는 현역 때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재수를 안 하면 후회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번 재수를 망쳤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후회 없는 재수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올해 수능을 망쳤다 하더라도 삼수는 안 할 것 같거든요. 후회 없는 생활을 보낼 자신이 있고 이전 1년이 좀 후회가 됐다, 그리고 재수를 안 한다면 더 후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재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 말 듣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자신감 가지고 후회 없이 하면 좋겠다.